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의 서리원 황덕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은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독일 소식 아닙니다. 스페인 소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 오늘 무엇을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과연 이 팀이 올 시즌 최종 성적이 몇일까?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뭐 결국 감독 여하에 딸린 거 아닐까요? 그럼 감독이 얼마나 빨리 경질하느냐에 따라서 예, 성적이 네. 달린 것 같은데. 자, 위기의 남자 에르네스토 발베르데가 이끌고 있는 바르셀로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연달아서 바르셀로나 얘기를 하네요. 많이 했죠. 일단 아틀레틱 빌바오전 패배했을 때 한번 했었고, 예. 그리고 안수파티 얘기 또 한번 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원정 경기에 대한 것을 주제로 잡아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팀 분석. 이거야말로 진짜 오랜만이네요. 팀 분석 자체. 팀 분석 오랜만이죠. 예, 이거 네. 매치 분석하고 스카우팅 리포트하고 네. 이모저모는 했지만은 팀 분석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좀 지금 현재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고 위기에 봉착해 있는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저희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또 졌습니다. 네. 이번엔 어느 팀이었죠? 그라나다. 승격팀 그렇죠. 그라나다. 승격팀. 그러니까 그라나다가 지금 이 라리가 라리가 이 순위 테이블에서 2위에 3위죠. 3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잘 나가고 있죠? 네. 예. 맞는데, 그래도 이제 바르셀로나의 이런 객관적인 전력이라든지,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원정에서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무너질 정도의 이 선수풀인가? 라는 데에서는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단순히 패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내용적인 면에서 졸전도 이런 졸전이 없었고, 거기다 이제 원정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리버풀하고의 그 악몽 같던 경기 이후 1승도 못 올리고 있어. 지금 하락세를 예. 그리고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일단 스타팅 라인업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오늘 방송에서는 스타팅 라인업이 어쨌고 이런 게 주제가 되진 않지만 필요가 없지 않나요, 사실상? 한번 짚고 그러니까 이 정도 퀄리티의 선수들로 이제 원정을 치렀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텐 골키퍼였고요. 랑글레와 피케가 센터백 구성했고, 알바가 부상이어가지고 피르포가 오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메도 오른쪽, 중원에는 데용, 라키티치, 세르지 로베르토, 최전방에는 그리즈만, 루이스 수아레스, 그리고 칼레스 페레스가 나왔습니다. 예, 일단 피르포가 아주 그냥 삽질을 했죠. 네, 그렇죠. 이 피르포가 이 바르셀로나가 사실 이날 경기에서 전반 65초. 예. 1분 5초죠? 예. 1분 5초 만에 이제 실점을 허용하게 됐는데, 이제 그라나다 골키퍼, 이 루이 실바가 공을 뻥 찼는데, 이 피르포가 이걸 잡고, 갑자기 여유를 부리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굉장히 보기 좋게 뺏깁니다. 예. 솔다도한테. 이렇게 솔다도가 이 라모나세스라는 선수에게 패스를 했었고, 이게 또 피르포가 그걸 쫓아다가 오퍼줘요. 혼자 넘어졌어. 네. 예. 완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아세스의 슈팅이 피케 다리 맞고 굴절되면서 첫 번째로 실점을 허용하고 갑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조금 피케 태클이 굳이 들어갔어야 했나. 약간 성급하지 않았나. 네. 왜냐면 그가 각도가 없는 곳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테어슈테겐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굳이, 물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수비수 하면은 발을 뻗어야 하는 건 맞죠. 근데 그 발을 맞고 공교롭게도 테어슈테겐 키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골대 안으로 들어갔죠. 굉장히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면서 예. 이렇게 바르셀로나가 1실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케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네. 그냥 피르포가 모든 만악의 근원이었죠. 네, 원흉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경기 시작 65초 만에 실점을 허용하게 됐는데, 이 기록은 지난 2011년 이래로 바르셀로나에게는 라리가에서 8년 만에 당한 굉장히 굴욕적인 기록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점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달라졌느냐?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았죠. 바르셀로나가 전반 내내 기록한 슈팅이 단 3차례, 그리고 유효 슈팅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슈팅 숫자에서는 그라나다가 5회로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 4차에도 수아레스 홀로 때렸죠. 네. 그리즈만은 수비하고 있었고, 그리즈만은 그러니까 요새 수비수로 영입한 것 같아요. 윙백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밑에 내려가지고 수비하고 있고, 페레스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대체 이래서는 차라리 그냥 안수파티를 내보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안수파티도 도르트문트전에서 어린 티를 내면서 참교육을 당하긴 했었습니다. 그건 삭제당했죠, 사실. 예. 그렇긴 했어도 최소한 그가 안수파티는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막히더라도 저돌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린 선수의 패기가 좀 있죠, 안수파티는. 근데 페레스는 이도저도 아닌 네. 예.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앞섰습니다만 실질적인 경기 결과는 전혀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후반에 바르셀로나가 시작과 동시에 페레스랑 피르포를 동시에 빼고 안수파티 그리고 리오넬 메시를 투입하는 강수를 둡니다. 예. 여기에 후반 16분에는 라키티치 대신에 비달까지 투입하면서 약간 전형 자체를 4-2-3-1에 좀 가깝게 경기를 운영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비달이 교체 투입되자마자 네. 공교롭게도 핸드볼 반치고 페널티킥을 내줬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바르셀로나가 후반 시작부터 페널티킥이 나오기 직전까지 후반 17분까지인데 이 슈팅 숫자가 단 한 개였습니다. 그마저도 유효 슈팅 만들지 못했고요. 오히려 말씀해 주셨듯이 후반 18분에 비달이 골문앞 혼전 상황에서 핸드볼 반칙을 통해서 페널티킥을 헌납하게 됩니다. 그 이제 그 한 번의 슈팅도 메시의 프리킥이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이 후반 18분에 알바로 바디오에게 추가 실점을 내주게 되죠. 이 바르셀로나가 약간이나마 살아나게 된 기점이 후반 26분부터인데 이때 시도한 슈팅은 총 4개, 그러니까 2개를 기록한 그라나다보다 앞섰죠. 그리고 팀의 첫 번째 유효 슈팅 역시 이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났다고 해야 되기에는 너무 민망해요, 수치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죽었다가 이거를 심폐소생술로 잠깐 살린 거죠. 어쨌건 바르셀로나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르셀로나 어떤 팀입니까? 공격의 팀 아닙니까? 못 죽어도 공격한다 이건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후반 36분에 메시의 문전압 슈팅으로 인해서 첫 번째 유효 슈팅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뒤집는 실패를 했고 결국 0-2로 패배하게 되죠. 자, 이게 이날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기록한 유일한 유효 슈팅입니다. 예. 이제 약간 여기 글을 읽어보면 바르셀로나는 그리즈만, 메시, 수아레스, 안수파티, 프랭키 데용 그라운드에 있었지만 오직 유효 슈팅을 기록한 것은 메시 하나뿐이었다. 예.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바르셀로나가 그라나다전을 이제 치르면서 공격수들의 스탯인데요. 처참하죠? 예. 수아레스 3번 다 전반전에 때린 거고 유효 슈팅 없고요. 예, 그리즈만 한 번 때렸고요. 그것도 후반전에 한 번 때렸고요. 네. 예, 그 랑글레가 먼 거리에서 그렇죠. 중거리 예. 슈팅 한 번 시도한 거 있었고요. 예, 그 비달 슈팅 한 번. 그 이제 메시가 2회 시도해가지고 유효 슈팅 딱 하나, 유일한 하나. 이 바르셀로나가 이날 경기 패배로 인해서 올 시즌 라리가 5경기를 치르는 동안 2승 1무 2패, 승점은 7점에 그쳤습니다. 이 5라운드 기준으로 바르셀로나가 승점 7점에 머무른 것은 지난 1994-95 시즌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이 바르셀로나가 최근 치른 8번의 원정 경기를 쭉 한번 돌아본 건데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면 8번은 아니고 7번에 그렇죠? 이제 하나는 예. 중립지죠?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셀타비고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졌고, 리버풀과의 경기는 뭐 다들 아실 테고, 에이바르와의 경기에서 2-2 무승부, 그리고 이 경기가 이제 그 베니토 비아마린에서 열렸었던 발렌시아와의 코파델레이 결승전입니다. 마찬가지로 1-2로 패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올 시즌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개막전, 그리고 오사수나 원정,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 리그, 여기에 그라나다전까지, 어떻게 보면 2001년 이후에 또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원정에서 상당히 좀 무기력하고 승수를 쌓지 못한 것은 처음이죠. 네, 상당히 좋지 못한 이 원정 경기 그리고 전체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발베르데 사진에다가 조커를 합성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발베르데는 뭐 어릿광대다 아니면 발베르데는 내부의 적이다. 뭐 네. 약간 좀 이런 그런 뉘앙스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바르셀로나가 사실 올 시즌을 좀 제쳐두고라도 원정에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안 좋습니다. 올 시즌은 공식전 원정에서 2무 2패를 기록을 했었고, 지난 시즌 말씀드렸듯이 후반부부터 공식 대회 원정 7경기, 7경기 연속 무승, 그리고 중립 경기에서 1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을 했죠. 그러면 중립 경기까지 하면 8경기 연속 무승인 거죠? 그렇죠. 그 와중에 무승부는 도르트문트전, 그리고 앞서서 언급드렸던 에이바르전 2차례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바르셀로나 원정 부진이 더 끔찍한, 이번 시즌 부진이 거기가 더 끔찍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전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정에서 일단 공격을 막 해요. 원래 바르셀로나 축구 자체가 공격 팀 축구니까. 컬러 자체가. 예, 그러니까 공격을 막 하고 상대가 이제 수비적으로 막아요. 수비적으로 막다가 그러다 이제 후반쯤 돼가지고 조급해져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무리해서 나가다가 뒷공간 털리면서 실점을 하거나 아니면은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원정에서 발목을 잡히는 게 그런 형태였거든요. 이건 비단 바르셀로나만이 아닌 대부분의 강팀들이 그래요. 그렇죠. 강팀들이 그러니까 그 원정에서 패하는 공식은 대부분이 이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번 시즌의 바르셀로나는 원정에서의 경기력 자체가 완전 너무 부진해요. 네. 일단 원정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버스를 세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디키타카를 막 해요. 후방에서 패스를 돌리면서 공격할 의지가 없어요. 실제 그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원정 4경기에서 경기당 슈팅 횟수가 8.5회고요. 네. 유효 슈팅이 2회밖에 안 되거든요. 심지어 이제 최근 도르트문트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그라나다전 유효 슈팅 각각 한 1회밖에 없었습니다. 네. 완전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더 그가 이상 징후고 더 안 좋은 모습인 거예요. 네. 경기력까지 발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 빌바오전이랑 오사수나전만 좀 되돌아봤을 때도 상대가 맞춤 전술을 굉장히 잘 짜왔죠. 예. 이 바르셀로나를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는지. 근데 이 상대방이 짜온 맞춤 전술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부족했었고 그 안에서 파생된 경기력 역시도 뭐 바르셀로나 팬분들의 이 눈높이는 고사하고 제3자로서 축구를 지켜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바르셀로나가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경기력이 좀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두 자릿수 그 슈팅을 기록한 게 빌바오하고의 개막전 11회. 네. 이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유효 슈팅이 1회, 2회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일단 축구라는 거는 결국은 슈팅을 때려야지 되는 골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유효 슈팅이 나와야지 골이 나오는 스포츠거든요. 근데 유효 슈팅 자체가 없고 슈팅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초하고 있는 거죠. 바르셀로나 팬이신가요? 아니요. 왜 이렇게 격앙되는 어조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통계 수치 중에서도 그가 일반적으로 XG라던가 이런 것들이 네. 되게 중요시 여겨지는 것들이 결국 때려야 승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 바르셀로나가 그라나다전 XG 값을 좀 봐도 그 1이 안 됩니다. 0.56 정도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경기력적인 측면 그리고 슈팅을 때리는 그러니까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순간조차도 양산해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그리즈만이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모든 대회를 앞에 치른 이 원정 4경기에서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정 부진에 그리즈만도 같이 어떻게 보면 융화되고 있다. 네. 예, 빠른 속도의 팀에 이것만 녹아들고 있다. 다른 건 안 녹아들고 네,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였던 빌바오전을 제외하고 보니까 사실 베티스전에서는 그리즈만이 다 했죠. 홈 경기였고. 근데 이제 또다시 오사수나 원정을 떠나서 그리고 뭐 도르트문드 원정을 치르고 그라나다 원정을 떠났음에도 이 그리즈만의 원정 경기에서의 이 결정력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기력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리즈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스페인 쪽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만 신났겠어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좀 챔피언스리그 얘기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만이 아닌 수아레스가 최근에 원정에서 계속 부진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유난히 챔피언스 리그 원정에서 더 그러니까 이제 네. 예, 이 기록이 나온 거죠. 사실 뭐 지난 시즌에 이제 빅찬스 날려먹은 걸로는 뭐 1위를 찍었던 수아레스고 이제 스태귀신이라는 얘기만 이제 좀 남아 있고 이 수아레스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 내에서도 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이미 지난 시즌에 한번 이걸 다루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수아레스의 원정 그 챔피언스 리그 원정 무득점 기록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19경기까지 연장됐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부진한 이유, 뭐 전체적인 뭐 팀의 경기력이라든지 뭐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선수들 자체가 그거 주눅 들어서 원정만 가면은 이제는 진짜 뭐 주눅 들어서 플레이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진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특단의 조치 중 가장 상위 테이블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감독 경질이 되겠죠. 맨날 이러고 있는 거. 그 네. 문제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네. 무언가를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 계속해서 졸전이 이어지면 이게 또 시즌을 시작하는데 시즌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 본궤도에 오르는데 앞서서 징크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건 역시도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달갑지는 않은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다 이제 어쨌건 최근 2경기 승리가 없는 거가 더 심리적으로 타격일 수밖에 없는 게 메시가 나온 경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은 메시가 없었기 때문에 뭐 변명거리라도 있었죠. 네. 사실 위안거리가 있었고 하지만 메시가 돌아왔음에도 아직까지는 이 본경기력 그리고 본 플레이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 시즌 초반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좀 삐걱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바르셀로나 관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